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넥스 IR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지연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전 상장 승인을 받은 바이오 벤처 기업이죠. 바이오리더스와 함께 했었는데요.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또 오늘 초대 기업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클럽과 함께 해주시는 두 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창조투자자문의 조성화 팀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창조투자자문 짱짱맨 조성화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누누파트너스의 박선호 대표님도 나와주셨어요. 지난주에 결석하셨거든요. 저 두 배로 반갑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누누파트너스 대표 닥터박 박선호입니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초대 기업 피노텍의 김우섭 대표님도 자리하셨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예, 피노텍이라는 잠수함을 이끌고 있는 선장 김우섭입니다. 선장이라는 또 멋진 비유로 오늘 첫 인사를 날려주셨어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피노텍에 관한 이야기들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분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 이전 상장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 이전 상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코스닥 기업들이, 그러니까 코넥스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이전하기 전에 코넥스가 이제 뭐 극대화 수익률을 거둔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코스닥으로 직상 등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코넥스로 잠깐 머물렀다가 코스닥을 이전 상장해야 될지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기업 대표님들도 아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코넥스에 진입을 한 다음에 상장 후에 1년 정도 경과가 된 기업은요, 매출액 100억이나 영업이익이 실현되거나 시가총액 300억이면 코스닥 이전 상장하는데 충분한 요건이 됩니다. 근데 코스닥 이전은 그냥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외용 요건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코넥스에 진입을 했다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는 조금 약간 수월하죠. 근데 뭐 최근 2년 동안을 보면 코넥스로 진입을 하고 나서 2년 경과가 아직 안 됐어요. 2년 경과 전일 때는 당기순이익이 한 40억 정도, 그리고 뭐 ROE가 한 20% 이상 이 정도면 되는데요. 최근 2년간에 좀 코스닥 진입을 하셨는데 뭐 3년, 4년 이렇게 된 기업들은요, 최근 2년간을 보는데 당기순이익이 20억 이상이거나 ROE가 10% 이상이면 코스닥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넥스의 외형 요건들이 조금 상장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한번 이제 박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코넥스로 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특례 상장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례 상장의 외연 요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투자 유치, 그러니까 그 코넥스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투자 유치를 받아갖고 거래소가 지정한 기관 투자가 있습니다. 그 기관 투자한테 20% 지분 이상만 투자를 받으면 그러면은 코넥스에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력, 우리 회사는 기술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뭐 기술 신용 평가 기관 TCB라고 하는 뭐 이크레더블도 있고 나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런 곳에서 BB 등급 이상만 확보가 되면 그러면 특례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뭐 지정 투자 기관의 특례 상장 및 지분 매각 제한의 동의만 있으면 코넥스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되게 완만하고 진출이 되게 쉬워요. 진출을 이미 하셨다가 이제 점점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해서 코스닥으로 이전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신속 이전이 빠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일 테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박선호 대표님께도 넘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만나볼 이전 상장 기업은 어느 곳일까요? 예, 이번 주에는 칩셋미디어라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입니다. 2003년 설립돼서 2013년 10월 코넥스에 상장을 했고요. 2015년 11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그 설계 자산이라고 하면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반도체 칩에 삽입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주 매출은 그 비디오 IP 기술 분야고요. 그래서 매출이 기술 제공하면서 받는 라이센스가 한 반 정도 되고, 그리고 반도체 칩 판매하면서 받는 로열티가 또 반 정도 됩니다. 이 로열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요. 작년에는 한 57억 정도. 그래서 그 사업 영역과 그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에서도
좀 핫한 기업이었어요. 좀 인기가 있는 기업이었는데 뭐 진출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하고 나서 들리는 소문이요. 네. 뭐 이제 중국의 뭐 중국 반도체 업체와 이제 비디오 IP 공급이 맺어졌다.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요. 네. 드론에조차 이제 여기 기술이 추가가 돼서 이제 반도체 기술이 첫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요새 또 핫하죠. 이제 VR 쪽에서도 그렇네요. 기술이 이제 기기에도 탑재가 돼서 된다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공모가가 한 1,400원 정도 됐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지금 약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만큼 이제 회사는 굉장히 좋은 핫한 이슈들이 많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비디오 IP 기술 분야가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VR이나 동영상이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핫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조성화 팀장께서도 주가 이야기 잠시 언급을 하셨었는데 칩셋 미디어의 주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코넥스 기업을 한번 잘 살펴봐야겠다는 그 이유가 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 10월에 코넥스에 상장한 다음에 3,4천 원의 횡보를 계속했어요, 몇 달 동안. 네. 근데 이제 이전 상장한다고 했을 때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제 공모가는 이제 1,500원이었고요. 예, 첫날부터 뭐 계속 상승했다 지금 떨어졌지만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넥스에 있었을 땐 3,4천원에서 횡보하다가 상장 전에 12,000원까지 갔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코넥스 업체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정말 우량한 기업들, 오늘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우량한 기업들을 잘 살펴보고 선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코넥스에 정말 숨은 보석 기업들이 정말 맞아요. 많다는 거. 네. 저도 매회 코넥스 기업을 한 분씩 만나보면서 네. 정말 느끼거든요. 뭐 보통 120개 좀 안 되는 기업 중에 벌써 19개가 이전 상장을 한 거를 보면 네. 거의 뭐 20% 내외지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거거든요. 그만큼 네. 이제 숨은 보석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초대장을 보낸 기업은 과연 또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우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창조적인 시각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기업. 흐름을 헤치고 나가기 위해 중심을 잡아주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향후 글로벌 핀테크와 IT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업이 목표인 회사. 새로운 도전과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피노텍을 만나보자. 네, 오늘의 초대 기업 바로 피노텍입니다. 피노텍의 김우섭 대표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아까 소개해드릴 때 보석이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는데 제가 잠수함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잠수함 함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제가 사업을 10년 전에 시작을 할 때 네.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오너가 잘 되든 잘 못 되든 이 꿈을 같이 간 직원들이랑은 잠수함처럼 작전에 성공하고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다 사는 거고 아니면 인생 게임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과거에는 제 이메일 밑에 함장이라고 보냈습니다. 사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잠수함 함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피노텍은 2008년에 제가 삼성에 근무할 때 후배가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시작한 기업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인터넷 뱅크를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때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지만 네. 저희는 그때 이제 국내 자료를 좀 보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터넷 뱅크들이 활성화돼 있고 개설도 돼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자신 있어 한 부분이 우리가 뭔가 IT는 앞서 있다고 들었으니 IT 기술을 접목해서 지점이 없는 은행 또는 지점을 줄이고자 하는 은행들의 요구에 필요한 엔진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저희 슬로건이 더 좋은 금융을 위한 핀테크 체인저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사업의 모토입니다. 그렇군요. 또 기업 이름의 뜻이 궁금해서 네.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피노텍, 그러니까 금융, 파이낸스, 네. 그리고 혁신, 이노베이션, 그리고 기술,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단어의 합성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건 다 집어넣습니다.
네, 정말 잘 되는 기업의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까 그 함장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참 신조도 정말 멋지시고 아이디어가 퐁퐁 샘솟으시는 멋진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피노텍이 핀테크 플랫폼 전문 기업이에요. 이 말만 들으면 좀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크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점이 없거나 아니면 지점을 줄이면서 은행을 운영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고자 하는 모토로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방문이라는 게 대부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행을 접속하지 않고 모바일 또는 웹 상태에서 계좌도 만들고 담보대출도 받고 하는 엔진을 주로 만들자. 그런데 그게 대부분 전자문서에서 움직여야 되고 전자문서 상에서 인증도 받아야 되니 주요 엔진이 그러다 보니까 무방문 계좌 개설하고 담보대출 엔진하고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한 유변조 방지, 문서하고 보안 인증 기술, 그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보안 전체 시스템 위에 이것들이 연결돼 있어요. 플랫폼에다가 여러 가지 위를 계좌 개설하고 대출하고 문서화를 해서 보안 인증, 공인 인증하는 이런 시스템을 패키지로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피노텍의 주요 사업 분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관련 산업 분야를 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은 조성화 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와 시스템에서 이제 탑재돼서 제품하고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기, 서비스, 사람을 연결시켜서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장 엔진인데요. IT 서비스는 시장 규모는 이제 2016년에 대략 이제 세계적으로 6,342억 달러, 연평균 3.8%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7,646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국내 IT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2012년에는 66억 1,000만 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연평균 세계 시장 성장률과 비슷하게 3.5%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78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저런 설명을 듣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피노텍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지금 커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피노텍, 그는 누구인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가 피노텍에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네, 신용훈 기자와 함께 피노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님. 이 무방문 담보대출 솔루션, 이 기술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지금 높다고 소개가 됐거든요. 시장 점유율은 저희가 이제 2012년에 신한은행을 필두로 해서 우리은행, KB 등 80%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을 점유하고 있고요. 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면 대부분 이제 영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크실 텐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을 하지는 않고요. 시스템을 저희가 납품해서 은행에 설치를 하고 사용료 개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현재는 좀 회사 어떤 재무 구조가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지금 시장의 반응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의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무방문 담보대출 솔루션이라는 이 기술의 이름을 좀 보니까요. 보통 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을 간다던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기술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점이 없거나 지점이 줄여야 되는 상황에 은행에 필요한 엔진을 이제 가장 먼저 어떤 거를 해야 될까 보니까 은행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사실은 담보대출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손율도 굉장히 낮고 지금 이제 숫자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내에 약 490조가 넘는 담보대출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평균 이자율이 한 3%라고 보면 은행이
뭐 매출로만 한 15조 정도를 거기서 내고 있고요. 예대마진을 포함하면 한 3조 정도의 이익을 은행들이 담보대출에서 내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이게 한 40일 정도 걸리고요. 예. 그러니까 독일 요번에 저희 업체 미팅하고 봤는데 유럽은 45일 정도 걸린답니다. 담보대출 하나 하는데. 근데 저희는 고객이 은행에 오는 번거로움도 없애고 은행이 법무사 직원을 부를 일도 없고 법무사 직원분들이 인터넷 등기소에 갈 일도 다 없애준 거죠. 그 솔루션으로 PC, 현재는 PC 뱅킹을 주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핸드폰에서 주소만 입력하고 30분 만에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엔진을 은행하고 협의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뭐 78% 이상이나 뭐 절감이 된다고 뭐 그렇게 들었어요.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대폭 편리하게 감소시켜 준다는 점도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또 비대면 실명 확인 솔루션 이 부분도 또 궁금해지네요. 예. 비대면 본인 인증은 사실은 금융이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험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증권도 그럴 거고요. 저희가 지금 좀 자랑할 만한 것은 금융 비즈니스만 하다가 이제 금융 비즈니스만 하다가라는 표현이 참 은행 비즈니스만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올해인가요? 유한타 증권을 처음 비대면 인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 쪽도 이 시장에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문을 열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험업계도 지금 저희가 모 보험사랑 계좌 개설하고 본인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어떤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영역에 확대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생각하신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생각이랑 피노텍이 혹시 이쪽에 대한 진출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피노봇이라고 그래서 금융 로봇은 이미 만들고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로봇은 이 얘기가 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로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이 로봇은 제가 봤을 때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표현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을 없앨 거고 사람이 그 시간에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어떤 그 생활비 또는 내가 인생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낮추는 작업들을 해줄 거다. 여기서 핀테크가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내가 창조적인 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대출해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건전성을 보겠다는 거죠. 빅데이터로. 어떤 물건을 사고 어디를 자주 다니고 그다음에 병은 있는지 없는지 그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저희는 사실 옛날에 동네에서만 알 수 있었는데 동네 문화가 깨졌거든요. 그렇죠. 야 누구네 집 아들은 어때? 쟤는 될 거야 안 될 거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부분이 깨졌습니다. 모든 부분을 학원 강사분들하고만 상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금융 지원도 해주고 하는 별도의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핀테크일 것이다. 그럼 핀테크도 결국은 로봇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로봇은 뭐 대규모 그 알파고 수준도 아니고 뭐 왓슨이라든가 아틀러스 수준은 아닌데요. 금융에 필요하고 금융 서비스를 쓰는 데 필요한 로직은 저희가 이미 개발을 해서 프로토타입도 내놨고 그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저는 알파고가 우리를 되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해줄 거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미래는 붕괴가 오는 거죠. 고용도 없고 옛날 다시 뭐 그 원시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몇몇 부족이 다 정부와 권력을 갖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로보 어드바이저 하면 보통 네. 수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맞아요. 비용을 줄인다는 그 관점이 저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혁신을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단순히 화장실 가서도 앉아서 서서 놓는 거 좀 발상 전환을 해보려고 앉아서 맞아요. 소변을 누니까 굉장히 여성적인 사고도 생기고 아니 다른 시각이 생겨요. 근데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네. 사고의 전환이. 자, 조성아 네. 팀장님께서 어떤 점 네.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요새 피노텍이 지금 최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408 경영대회에서 시티 모바일 챌린지에서 베스트 모바일 모기지 솔루션 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독일의 합작 설립법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번 달 초에 이제 뭐 프랑스도 다녀오셨다고 그러고요. 예, 지난달에 이제 유럽 핀테크의 유명한 회사인 엔스미스 그룹이 또 방문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피노텍이 행보가 참 궁금한데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수상을 좀 했고요. 국내 뭐 지원센터에 저희가 경연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것도 있고 탄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국체전 금메달 따니까 아시안 게임 나가야 되나 이런 거 주변에서 또 나가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궁금했죠.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끼리 매일 수년간 연구 기획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특허. 근데 이거 물어볼 데가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런 걸 써줄지는 은행 가서 물어봐야 되고 멘토가 없고 일단 국내에서 지점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뭘 만들겠다는 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은행분들 만나면 은행 지점이 없어져 너 생각 잘해봐라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해외에서 이러고 있다고 해도 그건 해외다. 국내는 다르다 상황이 나라가 작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직원들한테 뭔가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상을 좀 받아보자. 동네에서 좀 애가 주목 좀 쓰는데 얘를 올바른 길로 이끌려면 전국체전 나가봤더니 얘가 금메달 딴 거죠. 그래서 제가 글로벌 홍콩대회 한번 시티 챌린저라고 해서 시티 그룹이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이 행사를 한국이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그냥 뭐 핀테크 업체 몇 군데가 나가서 상을 받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 시티 챌린저에서 전 세계 제가 연도는 잊어버렸는데 이 시티 챌린저에서 채택된 기술이 A팀입니다. A팀기가 시티 챌린저에서 수상되고 그걸 전 세계로 깐 계기가 됐던 거죠. 와. 역사가 있는데. 그럼요. 예. 물론 모바일로 옮겨가고 핀테크가 활성화돼서 커졌을 뿐이지 지금 그래서 그때 수상했던 몇 개 업체 중에 유일하게 아마 저희 기술은 지금 시티그룹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영화나 CF에서만 네. 보던 그런 기술이 현실이 된다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예. 좀 앞으로 이 피노텍 기업의 뭐 먹거리, 성장 동력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좀 전에 질문이 제가 안 끝나서 이 말씀 먼저 드리고 레디 프로스트니까 코스닥은 당연히 저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첫째 이제 돈 벌러 가는구나 쟤네들이. 이런 거. 저는 지분이 24%가 안 됩니다. 저희 우호 지분 다 포함해도 35% 정도. 종업원들 또 올해 스탁옵션 한 몇십만 주 발행하고 올해도 또 저희가 또 주총 때 결의해서 스탁옵션을 엄청나게 발행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저희 직원들. 저는 코스닥 가면 우리 직원들한테 행복한 회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절대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다음에 코스닥 가서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포르투갈, 그다음에 아시안 쪽 계속 리서치하고 만나 보니까 미국을 제가 자주 가봤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재가 일단 필요해요. 네. 사람을 뽑는데 코스닥 진입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가 엄청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죠. 왜냐? 코넥스만 들어갔는데도 인력 수급이 쉬워요. 저희가 지금 한 시청이 8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오는 질이 좀 올라갔고 네. 코스닥을 가게 되면 인재 확보가 좀 쉬울 거다. 그렇죠. 예. 세 번째는 그 인재를 기반으로 저희가 M&A 추가 원천 기술 확보에 많이 쓸 거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하려고 그런 코스닥을 가야 된다. 저는 당위성을 좀 갖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클럽의 공식 질문인데요. 네. 대표님이 그리고 있는 피노텍의 미래 어떤 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저희가 포넥스 올라간 날 사장으로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나랑 10년 근무한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는 8년 됐지만 이전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친구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제가 이제 대학 쪽에 영업하는 IT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약속했던 게 뭐냐면 강남에 집 한 채 사게 해주겠다 내가. 니들 강남에서 애들 키울 수 있게 해주겠다. 핵심 멤버들한테. 그만큼 제가 스탁옵션을 재작년에 줬고 올해 7월에 이제 스탁옵션 행사가 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고민한 게 윈윈할 수 있을까였어요. 고객도 우리도 시장도 글로벌도. 근데 이 핀텍은 윈윈할 수 있는 시장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가 없어요. 뿌리는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글로벌하게 본인 인증, 담보대출, 저희 엔진을 다 뿌리고 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의 효과가 수십조가 될 겁니다. 그럼 저희 회사 가치가 저는 5조는 갈 거라고 봐요. 5년 안에. 그러니까 주식 가치를 5조를 만드는 게 꿈이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직원들한테
강남의 아파트 모두 사줄 수 있지 않을까. 와. 지금 한 70명 정도 되는데 직원이 저는 100명은 안 넘기려고 그래요. 구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글이 200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사가.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그렇게 200명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버를 깔고 난 뒤에 운영을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 하나에 한 10명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는 없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모두 좋은 핀테크 솔루션을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피노텍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저도 행복을 찾겠다. 와, 멋지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딱 보니까 원피스의 루피가 딱 생각나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생각했어요. 함장으로서. 네. 네. 그러네. 제가 만약에 선원인데 이런 선장님을 만나 쌍해를 한다면 그쵸. 뭐 잘 순항을 하는 때도 있겠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또 때로는 또 풍랑을 만나기도 만화 하겠고. 영화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든 뭐 이런 선장님, 함장님이라면 뭐 쭉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코넥스 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성화 팀장님, 박선호 대표님 그리고 김우섭 대표님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넥스 IR 클럽 오늘은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문을 닫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기업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